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도 차별 시리즈에 꼭 맞는 사례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오늘 사건은 아주 클래식한 사건이죠. 장남한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제 1남 3녀 중에서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아들이나 최소한 장녀 정도만 편애하시면서 키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남 중심의 문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빠만 대학에 보내고 뭐 신혼집도 마련해줬지만 딸들한테는 뭐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은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장남에게만 증여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요즘 잘 없는 줄 알았는데요. 뭐 확실히 과거에 비교하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남자들이 집을 장만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아들에게만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이나 뭐 증여에서 배제된, 제외된 그런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인 장남은 특별수입을 순순히 인정했나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뭐 일부는 지원받은 걸 인정했죠. 하지만은 뭐 과장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본인만 또 증여받은 게 아니고 의뢰인들도 뭐 증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상대방의 우리가 유증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입증도 없이 또는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방어하였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남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대부분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서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해당 사건을 조정해 해버렸는데요. 이제 수차례 협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주장하는, 즉 제가 주장했던 그런 청구 취지가 어느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으로 청구 취지 비슷하게 이제 그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증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형제자매에게 증여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을 안다고 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류분 청구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몰래 증여를 하였든 앞으로 증여를 하였든 간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사망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그 시점부터인데요. 이때는 이제 뭐 거래 내역, 모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과거 증여세에 관한 뭐 납부 기록 등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두 이제 이런 과거의 증여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가 사망 1년 이내였는지 또는 뭐 상속인을 위한 편법적 증여였는지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들이 꽤 복잡한데요. 실제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점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뭐 재산이 이동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재산이 누구한테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속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이전된 것인지, 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걸 따지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어떤 지식으로는 좀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